자, 오늘은 사회학을 제자리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에게 가발을 씌워라. 여러분, 가발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부터 등장했는데 그 기원을 보면 이제 머리숱이 적은 그 이집트인들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태양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발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영국의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그 재미있게 생긴 그 흰 가발을 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17세기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들이 이제 가발을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고대나 중세에 찾아볼 수 없었던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의 창시자였던 그 꽁트는 사회학이 참다운 전문인이 되기 오래전인 19세기에 사회학이라는 명칭을 이미 창안한 바가 있습니다. 또 스펜서는 찰스 다윈의 그 책보다 더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자였던 그 스펜서는 그 새로운 과학이었던 사회학을 대중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회학의 그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회학이 전문직으로 인정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문인들은 특정한 생활 영역에 대해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역사를 영역입니다. 그 영역, 바운더리라고 하죠. 그 영역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문직 중에 하나인 그 의학 분야를 생각해 보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로부터 아주 오래된 그 전문직이었는데요. 그것은 질병과 건강 문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권에 대한 주장은 그야말로 주장에 불과하고, 관할권 주장은 흔히 누가 특정한 지식과 기술 영역을 통제하는 권리와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연구 영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그 관할권 다툼의 결과는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시점에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도 알고 보면은 오랜 역사적인 과정에서 조금씩 변천해온 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목적과 당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인간 문제의 그 해결에 전문 지식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현대사회는 나름대로의 그 특징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전문직의 급속한 팽창은 다원화의 그 증대, 또 객관적 문화의 폭발적인 확산, 효율성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근대적인 기술 방식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봇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19세기에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개념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저 인생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까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를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세기나 그 이전 사람들도 분명히 결혼 생활에 대한 갈등에 대한 문제, 또 좌절된 꿈에 대한 문제, 또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습관이나 재정적인, 경제적인 위기 문제에 대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 또는 의사나 변호사 또 목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았지만 그것을 전문적인 상담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돌보기 위해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은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은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는데, 종교적인 문제는 교구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다른 종류의 위기들과 서로 얽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성직자들의 그 어드바이스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직자들의 그 어드바이스는 친구를 잃거나 또 재난에 대한 그 슬픔을 위로하거나 또 법적 분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하나님과의 그 참된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 정치학, 인류학과 더불어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처음으로 전문직이라는 외투를 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19세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학은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런 학문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은 상담학과 같은 새로운 전문직을 필요로 하도록 만든 많은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사회가 발전이 되고 새로운 사회 현상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상담학만을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그 해체에 대한 방지책을 발견하기 위해서 생긴 학문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회이론과 자연과학 이론 간의 그 차이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사회이론의 생명이 더 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사회학은 가발을 쓰지 않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은 자연과학처럼 어떤 그런 그 위세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인생 문제라든가 상담직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차도 쉽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사회학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인생 상담자는 충고를 요청할 때만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하지만 사회학자는 그 요청이 있든 없든 언제나 그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다는 데서 사회학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가 더욱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라고 하는 것은 그 요청한 사람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사회학자들은 항상 불만을 제기하면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충고를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기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기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현상에 대한 지식 축적에 사회학자들이 많은 기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학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가들은 사회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의 과학은 현실에 대한 인간의 피상적인 이해를 바로 똑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금 전에 그 인기가 없다는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사회학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밝히는 불편한 일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가치관을 갖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자꾸 비평을 하고 충고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학이 인기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적인 내용입니다.